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빼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 맞다. 대표님 혹시 그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요즘 그 네. 음원도 역시나 난리더라고요. 아 예.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딱 봐도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실 것 보기 같습니다. 싫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틀었어요. 일단은 억지로 틀었는데 스터디 해야 되니까. 예. 스터디 해야 되니까. 예. 룸이 짱 이러면서. 사자. 아 사자 보이스 팬이세요? 보이지. 아, 그쪽 스타일이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잘 만들었고. 예. 그래서 해외 리뷰들도 보면은 이게 아빠들이 예. 애들 이렇게 틀어주다가 한 5분 보고 있다가 같이 그냥 끝까지 보게 된. 저게 뭐야? 뭐 이러다가 이제 예. 나중에 같이 보고. 예.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의무감에 뭐 봐야지 나도 하고 그냥 싫어하지만 봐야지 딱 틀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골든 좀 들으세요? 골든 차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예, 그냥 차트 순위 듣다 보면 이제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자 보이즈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소다팝. 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애플 TV에서 그 K-팝을 중심으로 한 예능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팝 그룹들 노래를 K-팝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거. K-팝 스타들이랑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위상이 또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구나. 근데 왜 K-팝 관련주는 거꾸로 가는가? 물론 8월 4일은 좀 반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왜 주가는 좀 힘을 못 썼을까요, 최근에?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 개별 주식 간 개별 회사별로 실적들이 좀 많이 좀 엇갈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엇갈렸던 근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어떤 그런 OTT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제작비가 생각보다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이 됐고 그 프로그램 비용들이 좀 반영되면서 뭐 이게 생각했던 어닝보다 좀 적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한 작년 말에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K-팝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K-팝이라고 하면 정말 순수 서구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인들이 이제 K-팝을 소비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하면 아시아계가 더 많이 좋아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순수 서구인들이 K-팝을 소비해주는 시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순수 미국인, 그러니까 순수 유럽인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그 캐나다 공연, 토론토 공연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객석이 전석 매진이 됐거든요. 5만석. 그래서 5만석이 매진되는 거는 그 해외 아티스트들도 만만치는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정말 순수 외국인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근데 전체 관람객 수, 그러니까 그 공연 관람객 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순수 서구권의 관람객 수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돌파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권에서 소비됐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글로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글로벌이 되는 변곡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다시 K-팝이 뭐 단기적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저는 올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근거는 30%를 넘어섰다. 서구권 관람객 수가. 그 부분을 저는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좀 앨범 매출이 주는 게 좀 가장 큰 노이즈였고 그걸 이제 공연 확대, 뭐 굿즈 이런 걸로 확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매출의 포션이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관람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증가한 거죠. 정말 장기간 랠리 펼쳤던 것. 네.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 네. 관련주들 정말 초강세였죠. 약간 뭐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또 8월 4일에 뭐 원전 관련주 다시 좀 오르기도 했었고 이게 장기간의 랠리로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2050년까지 지금 갖고 있는 원전의 이제 4배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착공된 원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지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지어본 회사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원천 기술만. 원천 기술만 있지 그거를 착공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본 나라가 몇 군데 있냐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몇 군데 없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정도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에서 빼놔야 되고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2~3배 비싸겠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한국 정도밖에는 사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미국만 지금 그러냐?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포기했던 원전들을 다시 원전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다 짓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원전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몇 개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선의 버금가는 엄청난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팅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잘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를 정말 잘 가꾸고 잘 키워주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기반 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말 핵심 기반축이 될 수 있는 산업을 하나 더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를 정말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근데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조선업은 나왔습니다만 원전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쪽도 좋잖아요. 이제 수주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기술력도 같이 들어가고 또 어차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근데 조선업의 버금가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될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뭐 조선 펀드도 만들고 그 펀드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펀드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웨스팅하우스를 만약에 인수한다. 만약에 어떤 뭐 좀 상상의 영역인가 기대감? 아니 그냥 뭐 희망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어너더 클래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실제로 3번인가 매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 1,500억 달러면 200조 원 정도 되는 펀드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미국이 이제 뭐 US 스틸도 일본에 뭐 이거 저기 인수 막 거부하고 막 이런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건 또 이제 외교적으로 잘 또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줄게. 이게 되기만 하면 진짜 초대박인가? 초대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펀드의 주체는 아직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르네상스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영광이겠죠. 이거 뭐 수수료 0%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려봄직한 미래 중에 하나 있는. 만약에 그거 되면 초대박.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라. 좋습니다. 이거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작년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종목별로 엇갈림이 좀 있지 않습니까? OEM도 이제 좋게 보셨는데 좀 조정받는 것들도 나타나고. 원청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엇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트렌디하게 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건 이제 스킨천사가 되게
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스킨 천사를 제조하는 ODM 회사는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는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스킨 천사를 ODM 해주는 곳? 네. 전 잘 몰라가지고 스킨 네. 천사가 뭐 어떤 천사입니까? 화장품 브랜드죠. 화장품 잘 안 쓰시죠? 화장품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떤 브랜드가 뜬다. 그 네. OEM 어디야? 그렇죠. 근데 그쪽에 OEM 한창 많이 나가던데 요즘 좀 주춤해. 네. 저기도 그럼 실적 좀 빠지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메인 ODM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만들면은 10개를 다 수주하진 않지만 뭐 한 6개 정도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ODM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혜를 보죠. 지난 시간인가 좀 이제 그 기업별로 엇갈린다 이야기 해주셨던 것도 이제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건규 대표님이 북한 관련주 좀 이제 종종 언급해 주셔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계속 꼬리 무는 질문을 드렸는데, 진짜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일부 대북 관련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계속 어떻게 기대감을 좀 갖고 계세요? 이게 저는 좀 고민이에요. 왜? 어떤 고민이냐면 국제 정세라는 게 정말 실시간으로 변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러시아랑 미국이랑 친해질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너무 단독 행동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죽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럽한테 러시아 물량 니네 다 빵으로 만들고 미국에서 수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 그 가스를 안 사가면은 그러니까 사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중국마저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이 미국 가스를 산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는 그냥 고립이에요. 가스를 팔았기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고 지금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 유럽에서 가스를 안 사준다라고 하면 지금도 유럽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랑 친한 게 누구냐? 북한밖에 없어요. 별로 뭐 사줄 돈은 없습니다만. 북한은 중국하고도 안 친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과연 지금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친한 북한하고 과연 미국이 손을 잡으려고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제 정세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은 좀 드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약간 지팔자 지가 꼰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무슨 뜻인가 했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진짜 안 되는 길로만 간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북한이죠. 들어서. 아니 근데 최근에도 보면 알 수도 있겠다. 원산 지역 관광 개발 그것도 러시아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경제도 안 좋은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원산까지 관광을 얼마나 오겠냐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죠. 그렇게 머리 쓰니까 김정은이고. 그래서 이게 될까?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보고는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야 너네 이제 돈 떨어지고 힘없는 러시아 손 잡을래?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또 이런 카드를 내밀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거 재밌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도. 근데 또 이거 트럼프하고 막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워낙 또 기분하고 하니까 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서라든지 정황상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는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자기가 종전시킬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못하고 있고 러시아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호텔이랑 여행 관련주 호텔 2달 전에 말씀해 주실 때도 진짜 그 객실이 꽉꽉 찬다. 그러면서 또 주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조정을 좀 받더라고요. 혹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가 막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군산에 만약에 정말 미군 군함 기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사드처럼 이제 그게 싫어서 파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관건이어서 그것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됐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엄청난 매수기입니다. 지금 꼭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이게 참 주식 투자가 어렵고도 재밌는 게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고 변수는 계속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근데 상수라고 하는 순수 외국인 관광객 흐름만 보면 괜찮은 그렇죠. 실적이 나오고 있고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렇죠. 야, 또 최근에 보면 외국인 특히 미용 분야의 그 부가세 환급 그래서 부가세 환급해주는 그 업체 주가가 지금 뭐 한 2, 3일 만에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변화 한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순수하게 외국인 관광객 수만 보면은 뭐 호텔 관련주 이런 거는 괜찮게 보시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다만 이게 또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와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한 10여 분 20분 가까이 우리 주식의 허준 선생님을 뽑아 먹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또 제가 못 여쭤본 섹터 중에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뭐 다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최근에 그냥 재밌게 바라봤던 거 그냥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명동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봐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요? 네, 6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요? 어떤 변화냐면은 원래 명동이 이제 A급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는 원래도 꽉 차 있었어요. 사람도 많고 가게들도 다 꽉 차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메인 스트리트에서 한 블럭만 딱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비었었어요. 공실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다 공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다 찼어요. 거기까지. 그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더 외국인의 수요가 강력해졌다. 더 커졌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 산업을 조금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언젠가는 조선도 그렇고 산업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좋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좀 관광을 좀 키워놓으면 케이팝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들을 뽑아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소비도 좀 많이 하면 좋고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용 부가세 환급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더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되는데 어디 세금 좀 거둘 데 없나? 저기 부가세 환급해주고 있어? 이제 하지 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걸 활성화해서 미용 관광의 메카 K 관광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용 관광 하면은 한국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양화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에 명동 갔을 때 그리고 명동 상권이 그렇게 단기간에 살아난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외국인 분들이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게 K-팝도 그렇고 그냥 일반 그 관광 소비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도 그렇고 압도적인 세계 1등으로 가야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또 정부 세수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우리 세금 모자란데 어디 거둘 거 없나? 저기 사람 좀 많다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시장을 좀 키우는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잡아먹어야 됩니다. 너 키울 것 같아? 황금알 날 것 같아? 일단 일로 가져와봐. 배 갈라서 잡아먹자. 시장을 키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좀 근시안적인 게 좀 있죠.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 증시도 네. 알아서 4천, 5천 가게 하고 네. 밸류에이션도 최소한 막 PBR 2배 받고 네. PER 20배 받고 하면은 선진 시장 들어가고 네. 이 정도 됐으니 이제 금투세 좀 해볼까요? 대신에 뭐 기본공제 뭐 한 1억이 됐던 얼마 해서 그러면은 또 이제 주식 투자 인구 늘어나고 소비도 활성화되고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선순환이 네.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기다리지? 그리고 지수가 4천, 5천 되면 이렇게 시장을 확 키워놓으면은 관련된 세금도 훨씬 그럼요. 커지죠. 소비도 늘어날 테고. 거래세부터 해가지고 훨씬 커지죠. 그렇죠. 네. 자산 효과도 일어나고. 그러려고 미국은 막 그렇게 막 제로금리 만들어놔서 막 자산 효과 일으키는 건데 우리도 그 자산 효과를 열심히 일으킬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이제 배를 갈라갖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이게 뭔가 막 변질이 막 되는 느낌이 좀 최근에 들다 보니까 네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또 와이스트리트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또 목소리를 많이 열심히 내고 있고요. 또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좀 전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주식계 허준 선생님에게 오늘도 맥을 잘 짚어봤습니다. 격월 이건규 시간.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